제가 정신병동에서 지냈던 경험을 지난 영상에서 짧게나마 말씀드렸는데요. 그 영상 보시고 몇 분의 구독자님들께서 입원을 고민하고는 계시지만 막상 입원을 한다는 게 쉽지 않으시다고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신과 입원과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이유는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자살 충동 때문이고요. 지금까지 총 3차례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실 평소에는 제 우울을 그냥 제 안에 어떤 하나의 상태라고 받아들이고 나름대로 잘 컨트롤하면서 지내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서는 제가 그런 상태라는 걸 거의 눈치 못 채시더라고요. 하지만 가끔 약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극단적인 충동이 갑자기 밀려올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삶이 지속되는 것이 무의미하고 죽음보다 고통일 것 같았고요. 이젠 정말 놓고 싶다는 생각만 들고요. 이 정도 이유면 삶을 이대로 끝내도 되겠다. 끝내도 되는 이유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고 죽음을 합리화하고 극복하려 하기보다는 명분을 찾기에만 급급해집니다. 죽을 용기로 살아야죠. 이 얘기 혹시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저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쵸.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건 용기가 맞긴 한데요. 근데 죽기 위해 필요한 건 포기지 용기가 아니거든요. 숨 쉬는 게 안 되는데 어떻게 용기라니요. 살아갈 용기를 가지기엔 너무 아득한 얘기 아닐까요? 그래도 다행인 건 제 안에서 그런 극단적인 생각들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기 시작할 때면 이게 또 왔구나.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없겠구나 하는 아주 가느다란 의식 하나가 아직 마음 한켠에 남아있어서 저를 간신히 붙잡아주기는 하는데요. 그 작은 의식의 끈이 지금까지는 그래도 저로 하여금 스스로 병원을 찾게 해준 힘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는 내가 평소 정상적인 컨디션일 때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병식의 상태를 충분히 연습해 두라고 하셨는데요. 그 병식이 언젠간 너를 살릴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병식이라는 건 내 상태를 내가 알아차리고 내 병을 내가 인식하는 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습관을 평소에 반복해서 익혀두면 불시에 위급한 순간이 찾아와도 그 감각이 내 안에 작은 심지처럼 남아서 극단적인 선택까지는 가지 않도록 붙잡아 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그 말씀이 맞았습니다. 제가 전에요, 고시원에 있었을 때 하루는 아침에 벽에 끈을 묶은 적이 있었는데요. 끈을 하나 묶어놓고 그 앞에서 그걸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선생님과 했던 약속이 떠오르더라고요. 만약에 정말 사고 칠 것 같으면 죽을 때 죽더라도 마지막으로 그 전에 한 번만 나한테 와요. 와서 나하고 얘기 한 번만 하고 그래도 그때 죽고 싶으면 그때 죽는 걸로 해요. 그 얘기했던 게 생각나더라고요. 어차피 죽을 거 마지막으로 약속 한 번은 지키고 죽자. 어쩌면 차라리 미치는 게 낫겠다. 그날로 처음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저는 비용 때문에 6인실에 입원을 했는데요. 처음 들어갔을 때는 이미 먼저 와 계신 분들이 살짝 조금 무섭더라고요.
나를 빤히 바라보시는 분도 계셨고요. 환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없이 창밖만 째려보시는 분도 있었고, 계속 뭐라고 중얼거리시는 분도 있었고요. 그분들이 어떤 증상으로 입원해 있는지를 제가 모르잖아요. 혹시 밤에 자다가 저 사람들이 나를 해하는 건 아닐까? 이 방에서 내가 그나마 가장 이성적이고 나만큼 제정신인 사람은 없어 보였어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나중에 알게 된 건데요. 그분들이 저를 더 무서워하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을 무섭다고만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반대로 나를 무섭게 생각할 수도 있었던 거였구나. 전부 나의 편견이었고 교만이었습니다. 오히려 저랑 같이 방을 쓰셨던 분들은 대부분 일반인들보다 오히려 훨씬 더 선하시고 순박하셨어요. 정신병원은 이상한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이 그 사회와 잠시 거리를 두고 쉬어가는 곳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부터 병원에 대한 거부감이 자연스럽게 좋아졌습니다. 여러분은 정신병동 하면 어떤 걸 떠올리시나요? 하얀 집, 하얀 옷을 입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로 침대에 묶여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저도 처음엔 그걸 연상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른 일반 병실과 똑같은 입원실이고요. 다만 제약만 조금 더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원비 관련해서는 솔직히 저는 돈이 되게 많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고요. 물론 정신과 치료가 실비보험이나 일반 보험에서 보장이 안 되긴 하는데요. 건강보험은 적용이 되니까 개인 병원 기준으로 유기실 같은 경우라면 하루에 2만 원대 보시면 맞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 2주 정도 입원했을 때 30만 원 조금 넘게 나왔으니까 뭐 그 정도면 새 삶의 비용치고는 나쁘지 않죠. 만약에 다인실 병실이 모두 차 있을 때는 일단 급한 대로 2인실이라도 먼저 예약을 해두고요. 아무래도 2인실이 자리가 좀 더 빨리 나니까 일단 그렇게 있다가 그 사이 4인실이나 6인실 자리가 나오면 바로 병실을 옮겼습니다. 입원비는 사실 병원마다 격차가 너무 크긴 한데요. 그래도 대충 감은 잡으셔야 하니까 일반적인 선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2인실은 7, 8만 원대, 4인실은 3만 원대, 6인실은 2만 원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원비 말씀드린 김에 외래 진료비 비용도 같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 초진 때 빼놓고는 요즘 한번 갈 때 약값까지 해서 한 15,000원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상담 비용은 별도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따로 상담은 안 하고 있거든요. 특이사항만 아니면 한 1, 2분 정도 간단히 말씀 나누고 처방만 받고 나오는 식인데 근데 병원에서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상담도 근데 병원마다 워낙 케바케라서 딱 꼬집어서 이 금액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10분 미만이면 10,000원 정도, 20분이면 15,000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비용은 사실 입원 비용이든 외래 비용이든 간에요. 아무래도 대학병원이 개인 병원보다는 훨씬 비싸잖아요. 병실 사용료가 대학병원은 하루에 10만 원은 우습더라고요. 영수증 보면 우울증이 더 깊어질 것 같아서 대학병원은 애시당초 깊이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저는 처음부터 대학병원을 생각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요. 대학병원은 예약을 하더라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점. 그리고 저는 자살 충동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편이라서 골든타임에 마냥 대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외래 같은 경우도 대학병원 다녀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1시간 이상 기다리는 건 기본적으로 각오해야겠더라고요. 그렇게 기다려서 내 차례가 돼도
정작 3분 진료받고 나온다고 합니다. 구조상 대학병원에서는 상담을 기대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개인 병원도 그 부분은 기대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대부분 사실 간단한 질의응답이 오고 가고 약 처방받는 게 전부거든요. 솔직히 상담 치료에 대해서 제가 느낀 걸 말씀드리자면 병원은 그냥 단적으로 약 처방해 주는 곳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정신과는 상담해 주는 곳이 아니다. 드라마 같은 데서 나오는 심리 상담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상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거 기대하고 갔다가 의사들 반응에 상처받고 오시는 분들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예 기대를 안 하고 가끔 약만 받아온다는 생각으로 가다 보니 상처받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나름 이 바닥의 고인물이잖아요. 정신과만 한 너다섯 군데 다녀본 경험에 의하면 개인 병원의 경우엔 그래도 간혹 약 처방과 상담 치료를 병행해 주시는 곳도 있긴 했어요. 길게 보는 병원은 30분 정도 진료를 봐주시는 곳도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 선생님이 고마웠던 거지 다른 선생님들을 욕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정신과 의사는 고민 상담이 그분들한테는 의무가 아닌가 봐요.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대학병원은 상담 치료를 구조적으로 아예 기대할 수 없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개인 병원은 잘 찾으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심리 상담에 비중을 두고 싶으신 분들은 전문 심리 상담 센터를 가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이게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상담센터는 의료기관이 아니라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거든요. 보통 50분 상담에 기본 10만 원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한 번쯤 경험은 해보고 싶었는데 저는 너무 비싸서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50분이라는 한정된 시간에 그분들이 나를 파악해서 과연 효과 있는 상담이 가능할까라는 의문도 들었고요.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최소한 횟수를 5회, 아니 어쩌면 10회는 돼야지 않을까. 한두 번 받아서는 도움되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5회씩 끊으면 벌써 50만 원이잖아요. 피폐해진 정신에 지갑마저 피폐해질까봐 저는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차가워도 그냥 의사한테 약 받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결국 중요한 건 의사를 잘 만나야 한다는 건데, 근데 의사도 사람이니까 인성이 다 다를 거잖아요. 인성이 좋은 선생님도 계시고 자격이 의심될 만한 의사도 분명 있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생각해보면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밥 먹으러 가는 식당도 맛집이 있고 맛없는 집이 있듯이 그냥 내게 맞는 맛집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복인 것 같아요. 대신 꾸준히 발품을 팔아야 하는데 한 번에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란 힘들긴 합니다. 반말 비슷하게 하면서 나의 트라우마를 건드리는 분도 계셨고요. 반대로 경청과 공감을 너무 잘해주시는 분도 계셨고요. 제 경우엔 3번째 방문했던 곳에서 저와 맞는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 정도면 운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연세가 그때도 지긋하셨는데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아직도 제게 많은 영향을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때는 제게 거의 유일한 대인관계가 그분이셨거든요. 친구들 연락해서 만나는 것보단 병원 가는 게 훨씬 더 즐거웠고요. 수시로 찾아뵀거든요. 선생님, 이 영상 보고 계시죠?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랫동안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아무쪼록 다양한 병원을 가보시고요. 자신과 맞는 의사를 찾으셔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원 가시기 전에요.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내게 가장 힘든 부분을 구체적으로 메모를 미리 하셔서 가지고 가시면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의사들한테 막연하게 그냥 불안하다, 우울하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시는 것보다는 최근에 어떤 환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분이셨는지, 그리고 그 증상이 언제부터였는지, 어떤 장소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동반된 소소한 증상들까지 적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많이 적으셔서 가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감정이 어떤 건지도 추가적으로 정리해서 가시면 더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가능하시면 방문 전에요, 미리 병원에 전화하셔서 해당 병원의 평균적인 상담 시간을 물어보시면 대부분 말씀해 주시거든요. 미리 전화로 꼭 문의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예약제로 운영이 되는지, 예약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상담이 가능한지 전화해 보시면 웬만하면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가한 시간대가 언제인지도 물어보셔서 가능하시면 그 시간대에 내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 경험 중에 딱 한 곳이 제가 그렇게 전화로 문의했었을 때 일단 오세요 라고 응대하는 병원이 있었거든요. 그냥 이런 데는 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뷰는 모두닥이라는 어플로 확인해서 좋은 의사를 찾으려고 노력했고요. 너무 멀리 있는 병원보다는 가까운 병원 위주로 찾았습니다. 가까우면 나중에 내가 급하게 찾아가기도 편하고, 아무래도 멀면 귀찮아서 안 가게 되잖아요. 가까우면 생각날 때 바로 갈 수 있으니까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입원하면 좋은 점이요, 자살 충동자들한텐 옆에 누군가 있어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래도 병원이 그나마 대안일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심리검사 비용도 외래 때보다는 입원했을 때가 훨씬 저렴한 것도 나름 장점이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절반 정도는 저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병원마다 꽤 편차가 있어서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외래에서 검사 진행했을 때 기준으로 한 30만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고인물이라 이젠 입원해도 심리검사는 따로 받지는 않고 있고요. 검사한다고 또 달라지는 게 딱히 없더라고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어차피 병원 치료라는 게 약물 치료 위주라서, 게다가 저는 병원을 치료를 목적으로 다니는 게 아니니까요. 검사 비용까지는 따로 지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 병원에 가면 일단 우울척도 검사나 불안척도 검사, 이런 심리 검사는 누구나 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초진 때는 했었거든요. 설문조사 같은 형식인데 살짝 귀찮긴 합니다. 그래도 나름 질문의 답을 체크하는 과정에서 내가 나를 조금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져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저는 나름의 작은 치유가 되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따로 하고 있진 않지만 그때 저한텐 그래도 분명 의미 있는 검사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일로 외래랑 입원 치료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몇 가지 말씀드린 것들 외에는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치료적인 면에서는 입원이랑 통원이 딱히 큰 차이는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다만 워낙 정신병원이라는 데가 케바케가 엄청 심하거든요. 병원 환경이 다르고, 저는 개방병동에 입원했지만 폐쇄병동은 또 다를 거고요. 입원하시는 분들의 상황도 모두 다르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은 이런 병원을 경험을 했구나, 이렇게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누구나 불편한 감정이나 생각들이 있잖아요. 다만 저는 그 크기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특별해서 아픈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아픈 건 누구나 아플 수 있는 거잖아요. 감기가 누구에게나 오듯이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 우리 마음이 아프다면 솔직하게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정과 생각들을 적절하게 배출해내지 못하면
감정의 변비가 생기는데 그게 아마 우울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기는 조금만 심해도 우리 병원 바로 가잖아요. 근데 마음이 아프면 저부터도 그냥 곰게 놔두었던 것 같아요. 사실 아직 저도 내 안에 그것들을 완전히 배출해냈다고 할 순 없지만, 그리고 내가 나를 온전히 사랑하지도 완전히 용서하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나를 더 사랑하는 법을, 솔직하게 힘들다고 말하는 법을 조금씩 연습해 보고는 있습니다. 우울증도 내 안의 한 부분이니까요. 없애야 할 대상이라기보단 안아주고 이해해줘야 할 부분이지 않을까. 의사들이나 전문가들 중엔 그것이 치유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물론 사람마다 증상이 다르고 원인도 다르니 하나의 방법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 경험에 비춰보면 기본적으로 그 아이를 내 품에 안아주는 것이 조금은 더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 왔구나. 그럴 수 있지. 그럴만 했잖아. 정신병동 입원하는 것도 사실 내가 위험해서 나를 가둬놓는 게 아니고요. 위험한 건 사회고, 그 위험한 사회로부터 잠시 거리를 두고 내가 나를 안전한 곳에 보호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입원에 대한 거부감이 좀 줄어들더라고요. 입원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과 치료라는 건 누구의 눈치를 볼 일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나를 내가 품어주고 스스로를 돌보는 주체적인 선택이지 않을까. 내가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가장 분명한 행동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터널 끝에는 분명히 빛이 있을 거잖아요. 지금이 그 터널 끝일지도 모르니까. 이건 넘어짐이 아니야 그저 모두가 한 번쯤은 지나야 하는 어떤 길 위에 있을 뿐이야. 지금 너의 자리가 잠시